오늘, 원래라면은 일부 알아봐야 대나무 숲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희 일반적인 진행 방법이었는데, 알아봐요 대나무 숲이 펑크 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아, 알아봐요 대나무 오늘 숲이. 음. 펑크가 아니에요. 사연이 너무 많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렇군요. 사연을 해야 그렇게 되기 말하기로 했군요. 때문에, 어, 그런 오늘 방법이, 열화 같은 지금 사연을 사연이 몇 해서, 갠데. 너무 죄송합니다. 바빠. 우리 지금 사연만은 너무 아, 바빠. 죄송합니다. 네. 알아봐야 대나무 숲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연으로 인해서, 잠시 한 주 미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꽉꽉 그 사연, 고민 상담으로 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는 아니지만, 일단 고민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소, 와. 고민 상담소 강판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또 이상하게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알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진 고민 상담소인데요. 이번 고민은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의 3살 연상 오빠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4시간 떨어져 있는 본가에 엄마, 아빠, 오빠가 함께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여대생입니다. 오빠는 초중고 특수학교 졸업 후 평일 낮 시간에만 복지관, 교육관 같은 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셨지만 오빠의 아픔을 알게 된 이후 쭉 전업주부로 지내오셨고 아빠는 나이로 인해 정년퇴직을 하신 후 작은 일을 가끔 하시며 지내시는데 보통 집에 계십니다. 집안 분위기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경상도 지방의 특성상 아빠는 가부장적 강압적이고 매번 욱하시면서 집안 전체를 통제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빠가 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할 때면 아플 때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기보다 폭력으로 오빠의 아픔을 잠재우려고 했죠. 그리고 원래도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신데 오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는 술을 자주 드시고 삶의 의미를 잃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운동도 원래 하겠지만 엄마의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한 상태입니다. 딸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엄마 인생을 살라고 해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아빠가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게 뻔해서 이혼도 못 하신다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기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같이 다투시고 언성을 높이시고 오빠는 가끔씩 성질을 부리거나 행동이 자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땐 맨날 혼자 문 잠그고 울곤 했는데 이젠 대학생이 되어 도망치듯 그 집안에서 나와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내려갈 때면 제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지만 그것도 잠시 매번 같은 문제로 다투십니다. 엄마가 우울증이 심각해서 매일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며 매일 밤 불면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하며 지내고 계시고 저와 오빠를 위해 죽지 못해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각자 진심을 다 가득 담아 더 나은 가족 상황을 위해 장문의 편지를 보냈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저 혼자 서울에서 즐겁게 지내도 괜찮을까요?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화목한 가정의 얘기를 듣거나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이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현타를 세게 받습니다. 또한 저도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은 엄마 아빠의 모습들을 봄으로써 인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어, 음. 수, 아, 숨이 막히네요.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민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 아, 우선은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비장의 형제인 것 같아요. 서울까지 오실 음, 정도면 그쵸? 네, 지금 4시간 4시간이면은 걸려가지고, 딱 경남이거든요. 경남에서 음, 이제 KTX가 안 닿는 곳이죠. 음, 4시간이면. 음, 음. 음. 아, 네, 우선은 집에 나와서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 문장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가끔 집에 내려갈 때면 제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지만 그것도 잠시. 이게 너무
공감이 음, 가는 음, 게 음.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가끔 집에 내려갈 때마다 내가 뭔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 네, 사명감을 가지고 집에 가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든 뭔가 더 도와드리고 더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게 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음, 응. 음,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미 음, 부모님들은 성인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사연을 주신 비장의 형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어떻게 밝게, 뭐,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안 변해요. 어, 맞아요. 그걸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뭐, 일단은 라디오를 듣고, 나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뭔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여기에서는 정보가 좀 부족한데, 우울증이 심각하신 어머니가 병원을 다니고 계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 일단은. 음. 근데 오빠는 근데 절대 지금, 아마 안 안 다니실 다니시죠. 거예요. 네, 그쵸. 지금 안 저희가 보는 가시죠. 아마 것도, 음, 근데 이거는 우울증은 심각한 병입니다. 꼭 맞아요. 병원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병원을 가야 하고, 이거는 딸이 밝은 분위기 만들어주신다고 해서, 이제 은하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원인이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는 더더욱 없고,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머니가 지금 우울증뿐만 아니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좀 걸려요. 음, 음, 술을 자주 맞아요. 드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하면 이제 간일 경우가 많고, 간이나 혹은 원래 뇌졸중에 어떤 유전적인 인자가 있다면은, 뇌졸중으로 인해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보이거든요, 어머님의 건강에. 그리고 이제 이 우울증 환자들한테 술이 참 안 좋습니다. 술이 참 안 좋고, 어떻게든 여튼 병원을 가보게 만드는 게 그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고, 근데 워낙 또 이런 병원인 특성상 어머니가 또 병식이 쉽게 안 생기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런 맞아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병원은 일단 뭐 우울증 관련된 신경정신과가 아니더라도 건강 관련해서라도 진료를 제대로 받고 계시는지 한번 건강검진 등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신 거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신다 하면은 어머니도 거의 60대 시거나 아니면 60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더 병원을 자주 가게끔 일단 스케줄을 짜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일단 1차적인 건 그거고요. 두 번째가, 이거죠.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혼자 서울에서 즐겁게 지내도 괜찮을까요?라고 말하는 본인.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본인이 지금 나는 걱정되죠. 그쵸. 저희로서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음, 음. 혼자서 서울에서 말씀하시죠. 즐겁게 지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음, 그쵸. 그, 가정의 이런, 뭐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쭉 보면은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음, 사실은 엄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주로, 대, 주로 엄마에게, 엄마, 그리고 엄마랑 아빠의 사이에 음,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또 특히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 그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음. 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맞아요. 여기에 신경을 끊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신경을 끊을 순 없지만 그래도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음, 집안과 좀 떨어져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음. 적극적으로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음, 볼 음, 때는 어머니를 일단 병원에 몇 번 다니시게 하면은 전 딸로서 도리를 다한 거로 봅니다. 딸로서 도리를 음, 다했다고 보고, 어,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의 투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어머니에 음,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음, 그러면 불행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이제 맞아요. 결혼이나 연애 생활 이런 거 결혼은 이제 아직 안 하셨으니까 아직 대학생이시니까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연애할 때도 뭐 엄마 아빠들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런 엄마 같은 여성의 삶이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 쓰신 분과 어머니는 다른 분이에요. 다른 전혀 다른 분이고 사람이다. 네네. 다르게 살고자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같다고 생각하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같다고 생각하면. 근데 본인이 다르게 사시는 게 엄마를 살리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은 엄마에 눌려 있지 말고 엄마만을 생각하는 그런 딸로 있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느껴질 만큼 엄마를 잊고 서울에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애니님이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를 뭐 어떻게 더 참 마음이 어, 아프다. 어떻게 더 그 해드려야 될지. 집안 분위기를 밝게 음, 만들어야 된다는 음. 그 생각은 되게 많은 비장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집안에서 뭘 해야지. 내가 이 집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내가 이 음, 분위기를 띄워서. 그래서 저도 되게 사실은 우울감이 기본적인 그 성향이 우울감이 있는 편인데 집에 있을 때는 목소리가 이거보다 한 톤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 아, 엄마! 진짜요? 막, 예.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이게 거의 디폴트 톤으로 아, 거기서 우리 한 톤 더 애니님 올려서. 고생하셨네. 아, 고생하시고 계셨네. 근데 몰랐네. 음, 그거를 본인이 음, 애쓰고 있다는 음, 사실을 음, 완전히 자각하고 나면은 음,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음,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음, 그리고, 근데,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내가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내가 안 그러면 난 엄마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여기에서도 써져 있는 그쵸. 게 엄마가 나랑 오빠를 위해서 오빠, 죽지 못해 살아고 있다라고 하고 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지 않으면 엄마는 죽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맞아. 돼요. 이게 정말. 진짜 위험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죽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건강한 거예요. 아직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자들의 가족분들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음, 전조가 음, 없어서. 음, 그게 지금 막상 지금 제가 큰 얘기를 하시면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울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내가 우울하니까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시그널 정도만 받아들이셔야지 진짜 죽을 거라는 걱정은 오히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음, 음.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하시는 분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으시고 어,
이게 어떤 저주의 말로 저기 글 쓴 분을 묶어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엄마가 굉장히 힘드시다. 이 정도로만. 엄마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필요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의 정보로만 받아들이셔야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내가 잘하지 않으면 엄마는 진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점점 나오는 그 생각에서 점점 나오는 게 어른이 되는 방법이고 또 성장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한 가정의 이야기 이거 다 편집된 겁니다. 편집된 거고 그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에 나온 드라마죠. 이제 픽션.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현타를 맞아요.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현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맞아. 각자의 삶은 나름대로 다 무겁습니다. 무겁고 다 힘들어요. 맞아요. 다 힘드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모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 현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때 결론은 또 절대 현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가정은 그러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이게 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그냥 음. 인스타 같은 거잖아요. 인스타에서 인스타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좋고 예쁘고 멋져 보이는 것만 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 그 얘기하지 않는 어두운 부분은 어느 가정에나 어느 친구들에게나 다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우리 정사각형으로 집만 편집돼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인스타처럼. 그쵸. 정사각형 밖에 있는 거는 안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 집안 상황은 그렇지만 나는 이 집을 만든 사람들, 내 엄마, 내 아빠와는 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으셨으면 음, 좋겠어요. 정말 맞아요.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셔도 본인 행복하게 사실 수 있고, 어머니가 아프셔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게 저는 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행복해지는 게. 맞아요. 정말, 그리고 이거 많은 딸들이 못합니다. 많은 딸들이 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학생이신데 여러 가지에 너무 눌려 계시지 마시고, 지금 계신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어, 행복하게 지내시는 방법을 탐색해 보시면 정말 좋아요. 이게 어머니께서 어쨌든 정신과를 가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도 어머니를 너무너무 정신과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거부를 하셔서 모시고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혹시 어렵죠.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뭔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을 팁. 근데 제가 은하님의 어머님을 몇 번 뵈서 음, 제가 드릴 음, 말씀은 진짜 그 정도 레벨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으시고 건강하신 편이라서 그 정도를 진짜 데려가기는 진짜 속이는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레벨은. 근데,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불면증도 있고 술도 많이 잡수신다는 그런 걸 보면 약간 음, 지금 위험군이시잖아요, 보면. 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입원도 가능하죠. 음, 이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위기에 지금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입원이 가능하죠. 하루 동안. 응급실로 가면 되죠. 이제 아산병원 같은, 응급실로 맞아. 가면 되거든요. 예. 음, 예. 이제 이게, 큰 병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3차 병원. 제가 음. 전에 알코올 중독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술을 매일 마신다. 이거는 알코올 의존증이래요. 알코올 중독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 알코올 클리닉 같은 데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고, 조금 복합적인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심각할 가지고 때는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지방에서 가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저기 해 떠 있을 때 신경정신과를 데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항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응급실 구조상 이렇게 거부 하면서 나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응급실에서는. 일단은 음,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음, 납득이 가는 이후에야 중간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 심하시면은 응급실로 들어가실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룹 상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딸이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같이 가족 상담을 받으러 가주라 이러면은 이렇게 싹 낚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음, 어, 어. 가족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자. 예,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음, 나를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하면은 부모님들이 음, 많이들 좀 마음이 열리시는 편이죠. 음, 처음엔 그룹 저는, 상담으로 시작을 하다가 예, 그럴 수 있죠. 음. 저는 오히려 내가 지금,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엄마가 지금 아프다라는 거를 정확히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필요하죠. 엄마가 지금 음, 아프다. 엄마는 그냥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엄마는 음, 알코올依存이 있고, 엄마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거는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 이거는 음, 병이니까 병원에 가자. 라고 음, 정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정병원에 음, 안 가겠다고 계속 하시면은, 엄마와 이 집안, 이 상황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나도 너무 음, 아프다. 음, 그거에 되게 번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지금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지금 뭐,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계속 넋두리를 하고 음, 싶은, 그리고 계속 내 딸한테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게 나를 죽이고 음, 있다. 라는 거를 전달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그 같습니다. 필수적이에요. 응, 음, 그 디폴트고 정말 응, 필수적이고 일단 근데 그런 분들이실수록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렵죠, 있지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진짜 정말 위험할 때는 응급실, 응, 예, 덜 음, 위험할 때는 그룹 상담 응, 믿기, 응, 응,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더 안 위험하면 한번 가보자, 이런 식. 그리고 음,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도 아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위 이런 거 보시러 가실 때 신경정신과 같이 잡아놓는 거죠, 진료를. 응, 응. 네. 동일한 날에 외래를 가, 건강검진을 종합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네네네 외래로 그래서 쓱 이렇게 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은 같이 또 그다음 후기를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 보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정말 대학생인 이 사연자분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엄마를 없으시니까. 끌고, 음, 엄마를 끌고 응급실에 간다, 그룹 상담에 간다, 이런 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그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그냥 힘이 남는 데까지만 딱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애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엄마 본인이 좀 아프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병원에 음, 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사실 역할이 끝난 거예요. 맞아, 그것만으로도. 음, 맞아. 음, 음. 맞아요. 그냥 사실 대학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면 그 돈을 또 어떻게 해요? 돈을 그치, 학생인 내가 맞아요. 감당할 수가 맞아요.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한테 병원을 가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진짜 실행에 옮기는 거는 내가 나부터 행복하게 지내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이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엄마에 대한 얘기만 한 거는 아빠는 답이 변하지 없다. 않는다. 아빠 여기 써있잖아요. 아빠는 아빠가 답이 없기 위자료를 때문에. 주지 않을 게 뻔해서라는 걸로 이제 거의 어, 답이 나온 거죠. 아빠 아빠 위자료 주지 위자료 않을 게 줘라, 네. 뻔해서. 좀. 아, 아직 진짜. 안 이혼하셨으니까 위자료를 네. 주시는 게 아빠는 이제 병원에 데려가도 안 된다. 안 편한다. 답이 응. 없다. 네. 그렇죠. 네. 아이고. 모든 아버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왜 행복한 거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네. 이 마지막 두 문단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 행복하고 싶다는 그 사연자분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 지금 혼자 서울에서 즐겁게 지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화목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에 대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 현타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나는 그걸 원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해서 지금 괴롭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 엄마나 내 아빠를 바꿀 순 없겠지만 나를 바꿀 순 있고 내 상황이나 내 이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 계속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구나라는 걸 일단 깨닫고 아, 나는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행설수설했는데, 아닙니다. 정말 어쨌거나 저희 나는 일동은 글 쓴 분의 이제 행복을 행복을 빕니다. 바라고 있고 네. 후기 들려주세요. 또 무슨 고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더 혹시 더 자세한 상황 올려주시거나 하면 더 진심을 담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